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김카레입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다른 일터에서 얻은 수입을 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가가 일부 세금을 떼어가는 것에도 화를 내는데요. 내가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당하게 얻어낸 나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의 노동을 통해 얻어낸 사유재산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은 이런 금전적인 재산만을 지칭하지 않는데요. 자본주의 사회는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사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부동산의 사유화는 조금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토지 경작은 대부분 자연에서 그 수익이 창출됩니다. 자연이 창출해낸 부를 개인이 사유화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건물의 수익성은 해당 건물의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위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이 사유화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적 허용을 넘어서 부동산의 사유화를 철학적 혹은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개념에 문제는 없을까요? 생각보다 이런 질문들을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주장을 했던 존 로크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크의 사유재산 정당화가 유럽 제국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17세기 영국 철학자 존 로크는 우리에게 민주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천부인권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을 한 철학자인데요. 이 중요한 민주주의 원칙과 함께 로크가 철학사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오늘은 사유재산에 대한 로크의 주장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는 사유재산에 대한 논의를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신은 아담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인류에게 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인류에게 공공으로 선물해준 토지를 사유화하는 데는 일련의 과정 혹은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로크는 말합니다. 저는 앞서 법적 허용과 도덕적, 철학적 정당성을 구분했는데요. 법적 허용은 주로 법조인들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철학자들은 그보다는 철학적, 도덕적 정당성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경우 법이 정하고 있는 바를 넘어서 도덕적 그리고 철학적으로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자연상태입니다. 자연상태란 국가와 법이 세워지기 전의 상태를 일컫는데요.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사유재산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현재의 법에 국한되지 않고 사유재산을 도덕적 그리고 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크가 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근거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크는 자연상태에 있는 개인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먹는 순간 그 사과가 사유재산이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이제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딴 사과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과라는 사유재산은 그 사람의 사과를 따는 수고, 그러니까 노동력과 사과나무라는 자연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창출된다고 로크는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몸과 손의 노동력이 전적으로 나의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소유인 노동력을 이용하여 사유재산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상태의 사유재산은 개인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연상태에 있는 개인이 사과를 따서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사유화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과 하나를 따기 위해서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크는 개인이 자연상태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토지의 산출량은 압도적으로 그 토지에 들어가는 노동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로크는 말합니다. 자연에서 자라는 벼와 경작된 벼의 산출량은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개인이 자연상태에서 농작을 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시키는 일이고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로크는 토지의 사유화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자연의 사유화는 유한한 자원을 사유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크는 두 가지 이유에 있어서 자연 상태에서 사유화 경쟁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먼저 자연은 무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내가 특정 토지를 사유화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여분의 토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다고 로크는 말합니다. 개인이 딸 수 있는 사과나 경작할 수 있는 토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사유화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로크의 사유재산에 대한 논의는 정치 철학사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로크는 자본주의적 사유화에 대해 설득력 있는 철학적 논증을 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유재산 개념 역시 많은 부분 이런 로크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로크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많은 고찰과 비판을 해볼 수 있지만 오늘은 제국주의적인 맥락에서 이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로크가 통치론이란 저서를 통해 사유재산에 대한 주장을 했던 17세기는 흔히 대항해 시기라고 불리는 유럽 제국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 영국이 패권제국으로 올라서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영국인들의 이주로 이루어진 미대륙 식민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로크의 사유재산에 대한 주장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크는 사유재산을 주장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연상태와 문명사회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각각 미대륙의 원주민들과 영국의 영국인들로 대표됩니다. 같은 규모의 땅이라도 영국의 토지가 미대륙의 토지보다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의 작물을 산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대륙의 대부분의 토지는 경작되지 않은 채로 낭비되고 있다고 말하죠. 또한 자연상태에서 사유화는, 그러니까 미대륙에서의 사유화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문명사회, 그러니까 영국에서 사유화는 이미 존재하는 복잡한 법 절차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국 제국의 식민화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로크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로크는 영국인들이 미대륙에 가서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대륙의 원주민들이 그들의 소유 개념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땅은 로크의 관점에서 정당한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주민들은 자연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그들의 토지를 사유화하는 데 있어서 원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크의 사유재산 개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대륙 원주민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소유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사람을 소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지는 그들과 그들의 조상 그리고 후대를 품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토지의 개념은 토지에 대한 자본주의적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로크에게는 토지의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관심이 있고 토지의 소유권 역시 그런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실제로 미대륙에서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구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돈을 지불하고 토지를 구입하려고 해도 원주민들에게는 토지에 대한 사유화의 개념 그리고 매매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매매 과정을 통제할 국가와 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과 생산성을 중요시하고 자연 상태에서 사유화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로크의 주장은 영국인들이 미대륙 원주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데 중요한 논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조금만 더 뒤로 물러서서 유럽 열강들과 식민지의 관계에서 로크의 주장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로크의 사유재산 개념은 다른 문화의 소유 개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연의 결합이 사유재산을 창출한다는 로크의 주장은 다른 방식의 소유 개념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크의 사유재산의 개념에 입각하여 세계를 바라보면 유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토가 유럽 열강들이 마음껏 정복할 수 있는 빈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의 백인들은 과거 원주민들에게 뺏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지금도 현재 살고 있는 작은 땅을 지키기 위해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국이었던 적은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는 유사한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김카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